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들이 계속 주춤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람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온 백색 성면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내 집을 파는 최저기는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석 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항소법원에 선처가 없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1월 5일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민 세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2024년 새해 들어서도 전기 자동차들이 계속 주춤하는 대신 전기와 휘발유 겸용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2달 동안 전기차 판매는 13% 늘어난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50%나 급증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올 들어 더욱 뚜렷하게 전기차 사기를 주저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에 몰리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 2달 동안 전기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는 전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전기와 휘발유 겸용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50%나 껑충 뛰었습니다. 자동차 딜러에 있다가 판매될 때까지 걸리는 시일을 보면 전기차는 67일이나 걸리는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3분의 1인 25일 만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는 51일이 걸리고 있어 하이브리드 차량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새차 판매의 점유율을 보면 전기차는 2023년에 8.4%에서 2024년 초에는 7.6%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하이브리드는 8.53%에서 9.8%로 늘어났습니다. 최신 형태인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는 1.83%에서 1.9%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브리드는 전기를 따로 충전할 필요 없이 휘발유 엔진으로 주행 시 자동 충전돼 편리하지만 장거리 운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는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외부 전기로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단거리에는 전기로 가다가 장거리에 휘발유 엔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내놓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는 출발부터 20에서 40마일 거리까지는 전기 배터리로 주행하다가 그 이후 휘발유 엔진으로 장거리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드 하이브리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전기차가 아직 가격도 비싼 데다가 충전소 부족, 배터리 성능 불만족 등으로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휘발유 차량과의 가격차가 2007년에는 43%나 비쌌으나 현재는 9%로 좁혀졌습니다. 전기차에 비해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정적이어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이브리드의 원조격인 토요타의 프리우스는 단거리와 저속주행 시 전기 배터리로 주행하기 때문에 휘발유 1길런당 연비가 57마일이나 되고 배출가스는 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확대 대신에 하이브리드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24년 모델의 경우 캠리와 시에나 미니밴에서는 하이브리드 하나의 옵션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향후 5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를 4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WKTV 뉴스 김면입니다. 미국에서 폐암 등을 일으켜 1년에 4만 명이나 숨지게 해온 대표적인 발암 강물인 백색 성면을 30년 노력 끝에 마침내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백색 성면은 근년 들어 새로운 사용은 급격히 감소됐지만 오래된 건물을 허무는 건축 노동자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나서는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이 성면에 노출돼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발암광물로 꼽혀왔음에도 연방판사 등의 제동으로 막지 못해온 독성 백색 성면이 30년 노력 끝에 마침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 EPA는 18일 건축에서 방열, 방화자재 등으로 널리 쓰여온 성면 가운데 독성이 있는 백색 성면의 수입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PA는 독성 성면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이미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논란 속에서도 여러 이유로 금지시키지 못한 성면의 사용을 마침내 전면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0년 동안이나 백색 성면을 추방하려는 노력이 펼쳐져 왔으나 일부 연방 판사가 가로막거나 일부 행정부의 미조치 등으로 무산돼 오다가 마침내 전면 금지가 확정된 것입니다. 연방의회에서는 백색 성면을 금지하는 법률을 2016년에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실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 다시 성면 금지를 우선순위의 하나로 선정해 전면 금지 절차를 완료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성면이 발암광물로 알려지면서 신축공사 등에서는 사용이 급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분야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오래된 건물에는 성면이 많이 포함돼 있고 이에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을 허물었을 때 방열과 방화제로 쓰인 성면이 있을 경우 이에 접촉하는 건설 근로자들과 화재 진압 시 소방관, 구급대원 등이 피부나 옷에 달라붙어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면 성분에 노출되면 옷과 피부에 달라붙는 독성이 폐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폐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미국에서는 한 해에 4만 명이나 이 독성 성면에 노출돼 암으로 발병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성면 광물은 열이나 불에 저항력이 강해 건축에서 방호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선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살충제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6종류의 성면 가운데 특히 발암 독성이 가장 강한 백색 성면이 이번에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내 집을 파는 최저기는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 기간에 집을 판 사람들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2.3%, 7,700달러 더 받고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민들은 전형적으로 봄철에 하우스 헌팅, 즉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인 여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클로징한 후에 새 집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탈출했으나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주택 거래가 냉각된 2023년 한 해 동안 미 국민들의 전형적인 내 집 마련이 정상을 완전 되찾지는 못했으나 봄철 헌팅과 여름 구입의 관행은 유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진로우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셀러들에게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좋은 가격을 받고 내 집을 판매한 최저기는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내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2.3%, 7,700달러는 더 받고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리스팅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 비하면 해빙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팔겠다며 리스팅에 올린 주택들은 현재 전년보다 14.8%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 전문 레드핀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택 거래가 급속 냉각돼 있었기 때문에 리스팅 주택들이 급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2021년 5월 이래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해빙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서머셀링 붐, 즉 여름철 판매 성수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간 셀러들의 부동산 소개료, 커미션이 6%에서 3%로 반감되고 오는 6월 12일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모기지 이자율 인하로 주택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연동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맞춰 주택모기지 이자율도 6%대로 다시 내려가고 향후 2년간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을 사려는 수요의 증가에 비해 팔려는 주택 공급이 상당 기간 따라가지 못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고 집값도 어느 정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 가격은 2023년 한 해 41만 2,778달러로 6.6% 올랐는데 2024년 올해에는 그보다 인상폭은 줄어들어도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6.2%까지 떨어지고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막대한 벌금에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보석 보증금 5억 달러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 항소법원의 선처가 없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30여 개 본드 회사들을 접촉해 4억 5,400만 달러 벌금에 대한 보석 보증금을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법원에 통보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에 패소해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을 부풀려 융자와 보험 등에서 각종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하려면 3월 25일까지 벌금과 이자까지 포함해 5억 달러나 되는 보석 보증금을 본드 회사들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변호인들은 시한보다 일주일 앞선 18일 보석 보증금을 확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에 맞추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실패를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30여 개 본드 회사들을 접촉해 보석 보증금을 확보하려 타진했으나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사가 설정한 3월 25일까지 벌금과 이자 등을 합해 5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거나 본드 회사로부터 보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대한 재정 위기에 본격 빠지게 됩니다. 뉴욕주 2심인 항소법원이 모종의 선처를 해주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장과 호텔, 오피스 빌딩 등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재산을 뉴욕주로부터 압류당하게 됩니다. 다만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 중 하나를 선택해 선처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항소법원에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 집행을 중지시켜 주거나 보석 보증금을 1억 달러로 낮춰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민사항소법원이 트럼프 요청 중 일부를 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다급한 위기를 일단 넘기고 법적 투쟁을 지속할지 아니면 그의 부동산을 대거 압류당한 채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 캐롤 작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부과받은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석 보증금 9,163만 달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 캐롤 작가와의 소송 사태에서 지난해 5월 성추문과 모욕으로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받은 데 이어 올 1월에는 그 후에도 끊임없이 모욕한 혐의로 직접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합해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1월 5일 대선 결과로 미국민 세금이 트럼프의 2조 달러 감세가 연장될지 바이든의 5조 달러 부자 증세가 추진될지 상반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채택한 트럼프 감세 조치가 2025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적어도 연장을 추진할 게 분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적자 감축과 서민 지원에 쓰겠다는 승부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만에 재대결에 돌입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정책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대비되고 있는데 11월 5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민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2017년 첫 당선 시 성사시켰던 대규모 감세 조치가 2025년 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재집권 시 이를 확대하거나 적어도 재연장하려 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감세 조치는 10년간 2조 달러나 세금을 깎아주고 있으며 감세 혜택의 대부분은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 돌아갔다는 민주당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1차 감세 조치는 개인 연방소득세에서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렸습니다. 특히 법인세율을 35%에서 현재의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 결과 10년간 2조 달러나 되는 막대한 감세 혜택을 제공했지만은 톱 5%의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전체 감세 혜택의 40% 내지 53%나 쏠리게 만든 것으로 싱크탱크인 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는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2조 달러짜리 부자 감세를 추가 연장하게 만들 것이냐며 서민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재선되면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적자 감축과 서민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10년간 4조 9천억 달러나 더 걷어들여 그중 3조 달러는 적자 감축에 투입하고 1조 9천억 달러는 서민 지원에 쓰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6%로 환원하고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부유층과 대기업의 최저세를 15%에서 21 내지 25%로 인상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제안했습니다. 서민지원책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시절 제공했던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부활해 5세까지 부양자녀 1인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제공하되 절반은 매달 300달러 내지 250달러를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연례 세금 보고 시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 보육비를 한 달에 10달러 이하만 지출하도록 지원하고 무상 프리스쿨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첫 집을 마련하라는 미국민들에게 모기지 이자 급등에 따른 구호 조치로 월 400달러씩 1년 5,000달러, 2년 10,000달러를 텍스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기존 주택에서 약간 늘리는 소유자들에게는 1회에 한해 10,0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절 폐지하려다가 실패했던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반드시 수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보조 보험료를 영구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